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한 구독자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크고 작은 여러 시험들,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 등 여러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썼던 이런 암기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를 실전에 응용해서 외우는지 해부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에 대해 TMI 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치의학과 공부 6년을 하기에 앞서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의학 4년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생소한 수십 과목, 크고 작은 수백 수천 번의 시험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였고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책상 앞에 앉으면 집중력이 10분이 채 가지 않는 겁니다. 10분이 지나게 되면 머릿속으로 별의별 잡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아까 친구랑 나눴던 농담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좀 더 웃기지 않았을까? 아까 했던 게임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머릿속에 너무 잡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 당시 나름대로의 그런 충격적인 말은 의사 선생님께서 ADHD이다. 즉, 집중력을 갖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 이 버릇은 갑자기 생겼던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책상에 앉아는 있지만 순수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것이 예전부터 저에게 있었던 그런 증상이었다라는 거를 아차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목을 이렇게 수백 수천 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제가 특별히 머리가 엄청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치과대학이나 메디컬 계열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든 걸 보자마자 바로 헌지가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흡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친구들과 직접 같이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정말 평소에 미리 하던지, 하지만 이제 저처럼 그런 종족이 아닌 친구들 중에서 정말 시험 전날 보자마자 외워지는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이것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분간하는 뛰어난 선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중력이 뛰어난 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정말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텍스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너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어린 아이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리고 들으면 나가겠죠. 이게 바로 죽은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사회의 쓰디 쓴맛을 깨닫게 되고 아이의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에게 만약 그 말을 해준다면 이 아이는 자기의 경험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떠오르면서 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텍스트가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들을 다른 방법일지라도 무의식 중에 내재된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위에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더욱더 집중해서 암기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네 가지 스킬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스킬은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해부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직접 예를 들어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법, 장면화시키기입니다. 바로 시너라이제이션이라는 거죠.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어떤 글자나 정보를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장면이나 청각이나 아니면 오감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오래 기억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때 누가 있었는지,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경험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의 정보도 여러 가지의 감각과 조합이 돼갖고 각인이 됐을 때 더 빨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어 유희, 아재 개그 암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명사에서 풍겨져 나오는 말장난을 통해서 그것의 암기를 수월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단지 이름 글자에서 풍겨나오는 느낌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암기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일본어 단어로 쿠로이라는 말이 검은이란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쿠로이라는 말을 봤을 때 구로 하면 왠지 구로공단의 그런 검은 연기가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로이를 검은이라는 것과 연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어거지 권법입니다. 스토리텔링인데 말 그대로 어거지로 얘기를 짜내서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를 우리가 각인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라면 이 정보를 읽을 때 최대한 능동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것을 연관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 친구가 부산에서 정말 빨리 82년생이니까 빠르게 리무진을 타고 올 정도면 기름값도 개의치 않는 거니까 얼마나 이 친구는 부자일까. 네 가지 정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어거지 스토리로 각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어려우면 어떡하냐라고 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은 제가 뒷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지치기 권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시켜서 인식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네 가지 스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최대한 능동적으로 하나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원화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데 인용했는지 제가 해부학적 지식을 외우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감을 잡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머리에 있는 뇌신경 12가지를 빠른 시간에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제시했던 암기법들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 12가지 뇌신경을 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실 건가요? 무작정 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드립다 수십 번 수백 번 읽기? 글쎄요, 이것도 물론 외워지긴 하겠지만요, 저는 이 12가지 뇌신경을 위에서 말씀드린 시너라이제이션 그리고 언어 유희적 방법을 통해서 외워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뇌신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신경. 후신경이라는 건 결국 냄새죠, 냄새.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1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생김새에서 오는 어떤 연상이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냄새는 결국 코고 1이라는 숫자가 마치 코처럼 우리 코가 대부분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걸 코하고 연관을 지어서 외울 것 같습니다. 2번은 어떤 신경이었죠? 시신경이죠. 보는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는이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눈이 두 개가 되겠죠. 눈 두 개로 이제 보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마치 2랑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뇌신경, 동안신경입니다. 주요 어구에 대해서 그 어떤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시너라이제이션이건 아니면 언어 유희건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동안신경이 적어도 눈을 움직인다, 눈을 돌려서 움직인다라는 것 정도의 뜻 개념 정립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눈을 돌려서 본다. 우리가 언제 눈을 돌려서 보죠? 지나가다가 이제 멋진 이성을 볼 때 흘깃흘깃 훔쳐보죠. 좀 우스꽝스러운 상상이긴 한데 눈을 손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려서 안 보는 척 하면서 마치 이렇게 둥글게 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서 눈을 돌려서 지나가는 멋진 이성을 스캔하는 모습을 저는 시너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3이 눈 위에 이제 눈을 보고 눈을 열심히 굴리는, 움직이는 데 쓰는 신경이다라는 걸로 이미지화가 되는 거죠. 4번 활차신경이라는 거겠죠. 해부학 용어들이 한문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도르래 신경이라 그래요. 도르래 신경.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4자라는 숫자와 도르래라는 것을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그럼 저는 4라는 것을 도르래랑 이렇게 한번 이미지화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도르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물건을 매달아 놔서 당기던지 하는 게 도르래인 거죠. 갑자기 중학교 과학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도르래라는 걸 약간 어거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너라이제이션이나 모든 권법은 자기만의 어거지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양의 도르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도르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기차게 으쌰 당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가 활기차게 뭔가 도르래를 당기는 모양으로 연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번 뇌신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차 신경입니다. 3차 신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이런 엄청 기발한 것들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뭔가 그냥 가끔씩은 어거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거지를 쓰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가 각인을 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기억이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3이랑 5가 계속 연관 지으니까 우리 막 어디 갈 때 막 3, 3, 5 몰려서 간다 그러잖아요. 3, 3, 5, 5. 5번 하면은 그냥 5, 3, 3, 5, 5 해서 그냥 3차 신경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6번 뇌신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외전신경입니다. 외전신경. 자, 외전이라는 건 바깥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게임에서 뭐 저는 이제 창세기 외전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6이라는 숫자와 뭔가 바깥으로 돌리는 거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뇌신경이 몇 개였습니까? 아까 12개였죠? 12개니까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어때요? 슬슬 막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어디 바깥에 좀 밥 먹으러 나갈 때 좋은 곳 없나라고 이제 알아보게 되죠. 이 6번 뇌신경을 저녁 6시랑 연관을 지어서 저는 외전신경을 그렇게 암기하게 될 겁니다. 7번은 어떤 뇌신경이었냐면 안면신경이었죠. 근데 이제 안면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래서 얼굴하고 뭔가 7을 연관을 짓다 보니까 너무 고맙게도 가수 세븐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세븐이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7은 안면신경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8번은 달팽이 신경이라는 건데요. 결국 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달팽이라는 이름과 팔이라는 거를 연관을 지으면 돼요. 팔을. 달팽이가 사실 우리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잖아요. 근데 저 달팽이관을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고리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달팽이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근데 사실 이 달팽이관만 연상을 해도 8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8번이 달팽이 신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9번 설인신경이에요. 설인이라는 게 혀와 인두 쪽으로 진입하는, 약간 우리 목구멍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혀와 인두 그 정도쯤에 있는 신경이죠. 요런 신경이 설인신경이고, 구랑 연관을 짓다 보니까 저 어때요? 구하니까 뭐가 계속 떠올려요? 구 하니까 구멍이 떠오르죠. 구멍. 우리 목구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설인신경이. 그래서 저는 그냥 구를 구멍 해서 목구멍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혀와 인두 부분을 지배하는 신경이다라고 외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뇌신경 미주신경인데, 기발한 상상을 하려면 요 미주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결국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장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기들에 분포하는 그런 신경을 결국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10이라는 숫자하고 우리는 지금 연관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럴 때는 갖다 붙이기 권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외웠던 논리에다가 뒤에 거를 순차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가 9번 뇌신경을 외웠었는데 9번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구멍. 그래서 목구멍으로 진입하는 혀와 인두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설인신경이라고 외웠었잖아요. 그러면은 10번은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들의 장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요 장기들에 분포하는 신경이 미주신경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번에 있는 미주신경을 이렇게 9번에 갖다 붙이기 권법으로 외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제 11번 부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신경은 결국 액세서리 신경이라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되게 쉽게 연상이 되는 게, 귀가 있으면 11이라는 것과 이런 액세서리를 연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근데 액세서리가 있으면 왠지 부유할 것 같고, 귀에 이렇게 치렁치렁 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액세서리 너브가 11번 뇌신경이라고 쉽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 설하신경이에요. 혀를 움직이는 것과 12라는 숫자하고 이제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이 12가 시간이나 월로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면은 12시 또는 12월인데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연인들하고 둘만의 그런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설하신경이 뭔가 낭만적이다 되게. 12월에 크리스마스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뇌신경이다 해서 쉽게 연상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 아마 두 가지로 반응이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와 라는 반응, 또 하나는 좀 뭔지는 알겠는데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저렇게 하고 앉아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지식이 반드시 암기가 된다라기보다 저렇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지식이 빨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서 저런 방법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렇게 읽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꼭 제가 보여드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연상 암기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앉아서 글을 무한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몇 배는 높은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시험이 급한 분이라면 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평상시 익숙한 방법으로 공부하시고 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해서 능동적으로 살아있는 텍스트화에서 받아들이는 루트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능력은 엄청나게 빨리 상승할 겁니다. 오늘의 결론, 암기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어있는 텍스트를 살아있는 텍스트화에서 인지하는 것이다.